이번 소식은 7위입니다. 둘이 떠난 여행, 그런데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시신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찰은 왜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을까요? 그 미스테리 속으로 황승택 기자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둘이 여행을 떠났는데 한 명은 돌아오지 않았다. 네. 그런데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왜 그런 건가요? 자, 일단 이제 그 사건 개요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저기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45세의 우리 대한민국 국적이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그 40세 나이는 4살이 더 많은데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5월 1일 강원도로 여행을 같이 떠나는데요. 5월 3일 날 인제군 계곡에서 같이 음주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실종된 A씨가 아닌 같이 있던 B씨 주장에 따르면 5월 3일 같이 술을 먹고 나는 지금 내일 출근을 해야 되니까 지금 서울로 가자 그랬더니 A씨가 아니다 나는 여기 더 있겠다 그러면서 자신 혼자 서울로 올라왔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 당시에 5월 3일 날 A씨의 휴대전화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원이 꺼지고요. 그리고 A씨는 지금까지도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검찰이 살인사건을 의심하는 이유,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네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이 정말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두 사람에게 금전 관계가 있습니다. 금전 관계? 예. 지금 A씨가 B씨에게 5억 원을 빌려줬는데요. 지금 B씨는 현재 1억 5천만 원만 갚고 나머지 3억 5천만 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그 B씨가 돈을 빌리는 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돈을 빌렸는데 지금 경찰이 파악하기로는 그 돈이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주택을 구입하는 데 썼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채무 관계가 어떤 이런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경찰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단 실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여러 가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 두 분이 아주 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억 원이나 빌려줬겠죠. 이 금전 문제가 살인사건으로 비화한 것 아니냐 경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경찰 목소리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5월 3일 이후부터 연락이 없으니까 어린 자식하고 연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이날이 지났는데 혹시 자살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병행해서 수사를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살인으로 보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이고 예, 심한 상황이에요. 거기까지 간 거는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간다 그래서 자기가 놔두고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냥 계곡에서 텐트 쳤다고 해요. 발견을 못했으니까 문제. 다 거짓말합니다. 한 번도 억울하다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좀 예민한 문제예요. 그것이 뭐 진실이냐 아니냐는 상황은 다 봐야죠. 전원책 변호사. 예. 일단 시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수사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시신 없는 그 살인 사건, 흔히 말해서 이제 시신 없는 살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영화에 의뢰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아주 재밌는 대사가 나오죠. 옥외에서 일어난 시신 없는 사건은 거의 무죄다. 예. 예,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옥내에서 일어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은 그건 유죄 판결을 받기 쉽다. 보강 증거를 찾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신 없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을 우리가 보면 정황 증거인데 예. 그 증거가 어느 정도로 이 살인 사건 입증할 정도냐? 바로 대부분 판례가 냈는데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의 증거, 그리고 공소 사실 진실이라고 확신할 정도의 정력을 가진 증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네. 판례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최초의 아마 판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2012년도 서울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이 유죄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징역 13년을 선고를 한 건데 그 사건은 중기를 모는 중기업자하고 그 동업자가 박 씨가 있는데 이 박 씨의 동거녀가 이 중기업자 이 사람을 자기 남편이 생매장했다고 하더라. 예.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여러 가지 정황 증거, 돈이 오고 갔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증거로 돼서 재판을 회부한 것인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심원단이 심리를 했죠. 예. 그랬군요. 자, 이 사건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경찰이 어떤 단서를 찾아낼지 정말 궁금한데요. 황스택 기자. 네. 다른 미스테리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다고요? 네, 좀 너무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지금 네. 박정훈 앵커 뒤에도 사파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26살 주부가 칼에 8군데나 찔린 상태에서 숨진 것으로 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끔찍했던 것은 저 옆에 보이는 것처럼 3살짜리 아기는 그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그 네,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예. 지금 일단 주부가 발견됐을 때 상의는 그대로 입고 있었는데 예. 일부 지금 옷이 벗겨진 상태로 발견됐는데 경찰에 따르면 일단 성폭행 흔적은 없다고 합니다. 일단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또 특이한 점은 이 집에 어떤 침입의 흔적, 예를 들어서 침입의 흔적이 없다. 문을 억지로 연다라든지 시건 장치가 이렇게 훼손된 흔적이 없기 때문에 면식범의 소행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경찰은 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자, 두 가지 살인 사건. 하나는 아직 살인 사건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살인 사건으로 경찰이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속보들도 저희가 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도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